내가 잘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을 때는 좀 먼저 가서 말을 건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목표 의외로 있더라고요. 친구도 보니까 내가 뭔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엔 아예 못했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니까 그런 아이를 만나면 막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그게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개방성이나 막 엄청난 친밀감을 위한 관계를 위한 걸로는 잘 보여지진 않더라고요.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이제 낮게 나오니까 좀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 걸 봤는데 여기 3개밖에 없네. 이래도 산다. 이게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있나요? 근데? 아 그럼요.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오늘은 이다랑 대표님을 모시고 대표님의 전문 분야죠. 기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미리 TCI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젤리의 결과를 보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그래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분명히 5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4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무거워졌어요. 마음이 이걸 보면서 일단 그림을 처음 봤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무슨 균형 검사처럼 다 균등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일단 젤리는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 위험회피 되게 높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성취와 몰두도 되게 높게 나타난 아이. 그러니까 불안하면서 되게 잘하고 싶어하고 내가 제일 잘하고 끝까지 해내고 싶어하고 이런 게 이제 공존하는 거예요. 막상 하면 또 잘하는데 시동 걸리기까지 좀 오래 걸리지 않나요? 저랑 대화를 일단 할 때는 이제 양육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기질적인 걸까? 기질에다가 좀 개발된 걸까? 막 이런 것도 좀 했는데 돌이켜 보면은 일단 대화를 했을 때는 항상 해보겠다고 해요. 저랑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시작을 한 다음에 불편해서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싫어하는 영역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젤리는 뒷힘이 좋은 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젤리는 예기 불안, 그러니까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걱정과 불안도 되게 많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 처음 하는 거,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자극추구에서 무절제가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일단 막 그냥 들이박아버려. 이거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궁금했어요. 무절제가 뭘까? 무절제는 한 번 시작하면 일단 다 쏟아 부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 중에는 무절제 높은 애들이 놀다가 멈추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왜냐면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멈추는 게 안 돼. 무절제하면 되게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은 무절제가 있는 애들이 이제 뒷힘이 좋죠.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젤리는 끈기, 성취지향, 완벽주의 이것도 진짜 높아요. 근데 이거 근데 제가 체크를 한 거잖아요. 솔직하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 정도까지가 맞을까? 근데 맞겠죠. 끈기를 볼 때는 아이가 한 번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또 한 번 도전해보고 또 한 번 해보는 정도의 재시도 정도를 많이 측정해요. 또래를 지금 기준으로 한 또래 거니까. 기준으로. 저도 항상 생각할 때 성실함, 우리 딸이 그 다음에 끝까지 해내는 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점수가 높으니까 이 정도까지 아이가 이제 그런 또래 아이들이 더 끈기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질이라는 건 기질이 그렇다고 행동도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박사님 얘기해 준 것처럼 양육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불안한데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불안한데 계속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마음에 내가 어떤 자극이나 환경을 마주했을 때 와 신나 아니면 아 불안해 신나면서 불안해 뭐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 불안에 대한 부분이 아이가 계속 생각해내면서 이전의 경험이나 이런 단서를 가지고 계속 맞아요. 왜곡해서 생각해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갑작스럽게 오는 불안도 있고요. 갑자기 이제 마냥 뭐뭐하면 어떡해? 너무 나는 계속 들었어요. 어저께도. 만약 나도 그 만약이라는 말 되게 싫어해. 근데 그 만약도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친구랑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때 뭐 내가 싫어하는 누가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에 일어날 수도 없는 일. 그러니까 난 좀 한 단계까지는 들어줄 수가 있는데 바빴을 때 와가지고 엄마 근데 불안하니까 얘는 그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이렇게 얘기 불안 때문에 먼 미래의 일을 가져왔을 때 아이한테 이제 되게 힘을 주어 얘기해요. 왜냐면 내가 얘 머릿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땡땡아, 지금 일어나는 일이 네가 생각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얼마나 되지? 이 일은 진짜로 일어날까?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의 목적은 얘가 이 얘기 불안을 한번 이렇게 딱 접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 번에 탁 접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기질을 알면 내가 오늘도 한 번 더 접어줬다. 아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아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죠. 화나. 그렇죠. 화나죠. 계속 이렇게 접히면서 그 접힌 자국이 짙어지는 건데 네. 일단 접힌 상태로 계속 있기를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바라고 떨어지지 행동으로 말고. 나타나기를 그죠. 바라니까 힘들죠.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그 불안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죠. 우리 젤리한테 또 눈에 띄는 지점 중에 하나가 사회적 민감성이. 아까 시작할 때 박사님이 아니 뭐 4개인 줄 알았어요 이랬잖아요. 사회적 민감성이 이만해. 기본적으로 세부 요인을 보면 정서적 개방성이나 친밀감이 진짜 거의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와 되게 친밀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 많지도 않고 자기 정서를 많이 개방하는 편도 아닌 거야.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아이는 내가 내 불안을 이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잘하는 것에 이렇게 몰두되어 있지, 내가 외부 세계와 막 이렇게 자주 소통하는 거,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 이제 이런 기능은 조금 약할 수도 있죠. 그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을 때는 좀 먼저 가서 말을 건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목표 의외로 있더라고요. 친구도 보니까 내가 뭔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엔 아예 못했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니까 그런 아이를 만나면 막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엄마는 또 알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개방성이나 막 엄청난 친밀감을 위한, 관계를 위한 걸로는 잘 보여지진 않더라고요. 목적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추구하는 능력이 그래도 생긴 거죠. 이게 생긴 거예요. 더 사회성으로 발전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술 검사를 하고 나면 이게 뭐 아이의 강점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약점은 이걸 더 이제 내가 신경 써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양육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고, 보고서에서는 놀이, 훈육, 그 다음에 초등학교 연령은 학습,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사 선생님들이 팁을 같이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검사했던 결과들을 또 많이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쵸. 이렇게 보면은 있어요, 딱딱함. 딱딱함. 네, 뭐 딱딱할 수밖에 없는 거이기도 한데, 맞아. 그로잉맘의 TCI 검사 결과지를 봤을 때는 약간의 따뜻함? 따뜻함이 네. 들어있고 뭔가 되게 개별적으로 나에게 써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내용이 많았는데도 네. 계속 읽고 싶어지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아이를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패밀리 기질 검사의 진짜 주요 목표는 가족이 서로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젤리네 가족이 진짜 재밌는 가족이었어요. 어떠셨어요? 결과 보고서? 제가 이제 젤리 거를 보고서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이제 낮게 나오니까 좀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 걸 봤는데 여기 3개밖에 없네. 사회적 민감성 점수가 미세한 차이지만, 간소한 차이지만 더 낮아요, 남편이. 맞아요. 그러니까 또 되게 웃음이 나면서 또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2개가 없는데 이래도 산다. 이게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있나요, 근데?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5개가 꽉 차 있거든요. 오색 찬란한 동그라미. 복잡할 것 같아요, 머릿속이. 나의 소원은 오래 사는 거. 단명하지 않고 오래 사는 거. 나도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래서 박사님 만나자마자 우리 오래오래 살자고 내가 그렇게 인사한 이유가 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반대로 아버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남편분은 우리에 비해서 너무 배짱이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자유분방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본인 안에서 질서를 깨고 싶어하는 욕구가 늘 있거든요. 근데 안 깨요, 잘. 못 깨죠. 왜냐면 얘기 불안이랑 불확실성 두려움이 이렇게 높은 거 그러니까. 그냥 그 욕구는 있는 거예요. 네. 불일치가 되게 심한 거죠. 근데 사람들한테 영향도 거의 안 받고, 그렇다고 막 내가 되게 뭘 잘하려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도 않아. 오로지 좀 괴로운 거는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함과 감각적인 민감함. 저희 남편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못 만났는데 그냥 그런 분이네요. 네. 감각이 민감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불편함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쓸 틈이 없다. 박사님은 이 가정에서 유일하게 자극 추구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에서. 네. 그래서 뭐 새로운 거 탐색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한번 시작하면 막 이제 여기서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을 못해요. 계속해.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둘이 사자고 만날 때도 그만 좀 해.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그만 좀 하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특성이 있는데 동시에 불안이랑 그 다음에 두려움도 많아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좀 양가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항상 하고 싶은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공존하는 거. 어때요? 마음에 좀 양가적인 욕구가 있다고 느끼세요? 있죠. 그러니까 항상 시작을 해요. 확실하지 않은 건 잘 시작은 안 하지만 대부분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진짜 어떨 때 심할 때는 뭐 숨이 막혀요. 이걸 또 완벽주의도 있잖아요, 제가. 맞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러면서 이 선택을 내가 왜 했을까? 뭐 이런 게 불안이 올라올 때가 되게 많고, 그래서 우리 남편은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하려고. 게다가 이제 제가 되게 주의 깊게 본 거는 박사님만 이 집에서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근데 2개만 높고 2개는 다행이야. 친밀감이랑 의존은 높았으면 그냥 내가 못 살았겠죠? 못 살았을 거야.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막 슬프고 사랑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못 살았을 것 같아. 친밀감이랑 의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과 되게 정서적 관계를 가깝게 맺고 싶어하는 욕구고, 의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상태를 이제 이렇게 눈치껏 계속 느끼고 맞추려고 하고 이러는 건데, 근데 이 집은 그냥 적당히 다 자기랑 싸우느라고 그냥 서로 같이 막 그런 건 없다. 그나마 이 집에서 그래도 외부 세계와 소통을 잘 하고 뭔가 가교 역할을 잘 하냐? 그러면 박사님. 박사님밖에 없다, 이 집에서는. 아까 정서적 감수성은 뭘 얘기하는 거야? 같은 자극 안에서도 감성을 더 많이 느끼는 거. 그래서 아까 젤리도 감수성은 좀 높았잖아요. 예, 그게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상 정도인데, 이러면 이제 같은 자극에 비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풍부한 감성을 느끼는 거, 특히 감각이 민감한 아이들이 이렇게 정서적 민감성이랑 같이 붙으면 전공이 아니어도 예체능 같은 거 시켜주는 거 좋다고 많이 권해요. 왜냐면 자기 표현, 자기 안에 불편한 감각을, 이 예민함을 다른 걸로 이렇게 조금 순화시켜서 또 승화시켜서 내보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거. 네. 본인 안에서 엄청 많은 연화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패밀리 기질 분석 볼 때는 부모와 아이의 차이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차이와 공통점. 근데 이제 박사님이랑 젤리를 봤을 때는 둘 다 불안한데 박사님이 조금 더 자극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제 박사님은 전문가니까 아마 이 완급 조절을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는 자극 추구가 있는데 아이가 자극 추구가 별로 없고 불안이 높으면 부모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 다음에 주는 자극이 너무 과해. 그러니까 얘가 한 걸음 걸어오면 내가 한 걸음 가야 되는데 난 벌써 막 2번, 3번 가고 있는 거야. 박사님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수 있으나 아주 흔한 케이스다. 아니요, 저도 같은 거를 느껴요. 아이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아이한테 지금 기회를 준다는 핑계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요번에 이제 학원 같은 경우도 계속 안 다녔었거든요, 아이가. 그러다 방학이 이번에 2달 정도 돼서 길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시도를 해봤어요. 얘가 처음을 좀 두려워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있고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 좋대. 또 유도왕이잖아, 박사님. 유도왕. 그게 그렇죠. 제가 잘하는 부분이니까 네. 너무 또 애한테 그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 너무 좋다. 그래서 영어만 하러 갔는데 수학까지 하고 영어를 매일 가는 거. 아무튼 그랬는데 지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방학이 조금 방학 안 같대. 엄마 학원을 매일 가니까 조금 그리고 좀 어색하고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제 조절을 했는데 그런 거를 저도 계속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결과를 알면 언제나 완벽한 육아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꺼내보면서 아, 내가 요즘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아닌지, 아니면 그냥 너무 흘러가는 대로만 두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게 되는 거죠. 이 기질 분석에서는 이렇게 가족의 이제 기질을 서로 비교해줘요.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아까 그랬죠. 온 가족이 그냥 오들오들 다 떨고 있는 거다. 이제 가족이 엄청 대외 활동을 다른 가족이랑 막 많이 하고 이러지 잘 않잖아. 내가 맨날 같이 놀자 그러는데 막 같이 안 놀잖아. 그거는 약간 아빠 때문인 거고 어. 저는 약간 안전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계곡을 잘 안 가요. 근데 계곡을 가기로 이제 잡아놨는데 그때 이제 그쪽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둘이 하다가 그냥 취소를 할까? 그런 걸로는 취소가 안 된대요. 근데 둘 다 한치의 어떤 망설임도 없이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의 불안이 그런 대화나 뭐 이런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아이도 굉장히 불안한데 그 불안을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그쵸. 있어요. 결국 불안이 높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경험에 쌓여야 하는데 이제 불안이 엄마 아빠도 많으면 아이한테 알게 모르게 불안에 대한 정보만 주게 되는 거죠. 극복할 기회를 안 주잖아요. 맞아. 안 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에서 나타나는 어떤 불안에 대한 대화를 조금 이렇게 조금 아이한테는 다른 측면도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감각이 민감한 둘을 키우고 계셔서 어때요? 감각이 예민한 걸로 하면은 갑자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오감이 다 예민해서 어떻게 보면 육아메이트 미호가 맞아. 우리 강젤리의 이 예민함으로 시작과 끝을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예민한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아이를 이해하게 됐죠. 이런 감각의 어려움이 내가 느끼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남편을 좀 많이 이해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감각이 민감하다는 건 똑같은 환경에서도 더 많은 자극에 노출이 되고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건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죠. 내가 이 불편함을 얘기해도 될 때와 얘기하면 안 되는 때, 참아야 하는 때와 참지 않고 요청해도 되는 때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걸 가르치는 그 과정에 저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다행히 엄마 아빠도 다 모두 민감하면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한 명이라도 평균이니까 어떻게 잘 해볼 수 있겠다. 진짜 많은 것들을 극복해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아이가 감각이 예민한 것 때문에 제가 뭐 화가 나거나 뭐 이것 때문에 불안해지거나 이렇지 않아요. 근데 남편도 감각이 예민해서 불편함을 표현할 때는 좀 스스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은 운전을 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저 차는 우리 차에 닿지도 않는데 막 이게 부딪힐 것처럼 화가 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남편이 운전을 하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저 사람이 앞에 가고 있거나 뭐 오토바이 같은 게 요즘에 많잖아요. 그러면 벌써 딱 이렇게 되게 가깝게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감각이 예민해도 불편함을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다 안전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예민해져요. 저희 남편도 감각이 예민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1층 집에 살 때는 늘 저기 너머에 있는 작은 오솔길 같은 길가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정도까지는 가늠 안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문득 딱 이렇게 해요. 조금이라도 탁 지나가는 걸 느끼는 거야. 그럼 내가 딱 짜증이 나는 거죠. 이거 지금 남편 욕하는 방송인가? 예민하시구나. 네, 우리 남편 물 맛에도 민감해가지고 커피, 물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딸. 삼땡땡 아니면 안 마시고 싶어 해. 진짜? 왜냐면 이게 질감 좀 안 좋고. 우리 남편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어떡해. 너무 많아요. 힘든걸. 너무 그 감각 추구하는 거 아이랑 닮아 있는 부분도 많고 저는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운전할 때 그렇게 화나지 않아요. 그 되게 이 집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그 중립적인 그래도 역할을 하면서 근데 본인 안에는 전쟁통이고 남편이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여기 저기 할 말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출연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그 그로잉맘이 만든 패밀리 기질 분석 통해서 젤린의 가족, 우리 박사님 가족의 어떤 기질을 얘기하면서 유사하게 이제 다른 아이들의 이 케이스도 이제 좀 얘기해봤는데요. 상담센터에서 일반적으로 가면 받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검사인 TCI라는 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신뢰도나 타당도가 높은 검사, 많이 사용하는 검사를 해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결과지 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을 때도 조금 더 신뢰도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식 검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다랑 대표님이 하는 강의들도 많이 이제 접하고 또 우리 SNS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좋은 내용들을 올려주시잖아요. 하위 요소에 대한 거는 그동안 몰랐어요. 근데
근데 그 하위 요소별로 나와 있으니까 되게 볼 게 많았고 조합해 보실 그 경우의 수가 도대체 몇 개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아이가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이게 같은 검사를 해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는 그 상담사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보고서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짜 오늘 얘기한 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거고 그냥 겉에만 쓱 본 거고 맞아요. 정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 기질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부모님들이라면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네.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박사님 구독자분들 중에서 요거 이번 기회에 해보시는 분들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몇 개를 뽑아서 같이 세부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해석해드리는 방송을 다시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 좋아요. 네, 그러면 정말 상담 받는 것 같은 기분도 있고 이왕 이거 받았는데 또 깊이 있게 또 한 번 더 얘기해주면 구독자분들 중에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되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여기에 맞춤 솔루션을 드리는 걸로 해서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세상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그 사회적 민감성에서 친밀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서 오지 않았을 때 맞아요. 되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관찰되지 않았을 뿐이야. 맞아요. 내 아이를 좀 잘 이해하고 잘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이런 기질 검사를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하면서 느낀 게 그냥 아이 키우는 건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튼간 이번 기회에 같이 좀 해보고 같이 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이런 검사의 기회를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배움의 길은 끝이 없네요. 이걸 통해서 더 박사님을 많이 이해하고 좋아하게 됐어요. 검사 결과 공유해 주세요. 제 거만 해드릴게요. 부모님들도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로잉맘의 TCI 검사 받을 수 있는 할인 링크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넣어뒀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또 방송에서 깊이 있는 대화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